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도 어려웠던 일이 지금 더 어려워졌다, 이거는 기능 저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건 되게 쉬운 일이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차장인데 이건 대리 때도 막 하던 일인데 지금 못해? 이건 내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저하가 있고, 두 번째 대표적인 게 감정 저하가 있어요. 감정 저하는 뭐냐면 과로랑 아주 딱 구분되는 증상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가 아니라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여요. 되게 의외죠. 근데 과로는 보세요. 과로가 평안해 보일까? 아니에요. 몸 힘들면 우리 제일 많아지는 게 짜증이랑 분노거든요. 그래서 과로 온 분들은 뭐 배우자한테, 뭐 부하 직원한테 짜증 엄청 낸단 말이에요. 근데 번아웃 온 분들은 짜증도 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정신적 에너지가 거의 5% 4%가 돼서 핸드폰 외우고 5% 4% 때문에 액정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필수 앱 아닌 거 안 켜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페이 안 켜져요. 아세요? 핸드폰 5% 이하 되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 삼성페이 누르면 배터리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약간 초절전 상태. 네, 초절전 상태가 들어가는데 내 앱인데 내가 눌러도 안 켜져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인데 내가 너무 정신적 에너지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무의식에서 그 감정들 다 누르는 거예요. 아이고, 또 딥톡톡에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장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아니 근데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 세상에 영광이. 근데 이렇게 오늘, 영광이 약간 이거 디폴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의 리듬의 굴곡이 조금 더 과하다. 조금 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뭐요? 저는 작가님이 책을 쓰시는 거를 네.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네네. 그래서 책 나오는 시점에 제가 미리 이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먼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이거 오프먼트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번아웃에 관련한 책이라고 딱 얘기를 하셔서 예. 근데 또 신간 나왔는데 홍보를 생각보다 또 안 하고 계시고 제가 안 하고 있나요? 아니 다른 작가님들보다는 막 이렇게 그래요? 올리시는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 비해서 이렇게 작가님 피드 하나 올리시고 한두 개 지금 스토리 올려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 오늘 제가 이제 책 나온 지 8일 됐나? 일주일 정도. 근데 좀 저는 그런 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에 책을 처음 내봤는데 사실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 같이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10월이 소위 말해서 좀 피크예요. 그래요? 왜냐면 10월 10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정신건강 관련된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보건복지부 전부 다 행사를 10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작가님 부르는 것도 많죠. 제가 책을 쓰지 않아도 강연 요청이 제일 많은 날인데 9월 또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거든요. 근데 또 저는 청년의 대상으로 상담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청년의 날에도 섭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이 제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인데 그때 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군요. 그럼 여기서 합시다. 작가님 여기서 합시다. 네, 오프먼트. 그러면 저희 표지 얘기부터 할까요? 지금 그때 저는 작가님이랑 먼저 얘기했을 때 이 스위치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디자인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프먼트를 말하는 표지에 스위치를 넣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관적인 걸 늘 좋아하거든요. 오프먼트라는 책의 이름 자체가 오프랑 모먼트의 합성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일 생각, 불안, 걱정 그런 아니면 뭐 쇼츠 보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모든 자극들로부터 한 5분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멈출 줄 알면 내일이 돼서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절여져 있는 우리 뇌를 멈추는 습관을 들면 오히려 우리가 쉬는 게 불안하지만 이런 짧은 규칙적인 쉼들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일 욕심 많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쉼이라는 게 뭐 베트남 가라, 뭐 발리 가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스위치 끄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인 책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아무 설명 없어도 그냥 이 스위치인가 하고 손가락을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이렇게 책이 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스위치인가? 그래서 이제 왜 아이폰 같은 거 끌 때 슬라이드 하잖아요. 그 슬라이드를 구현하고 이제 남자분, 여자분들 손 크기 평균을 찾아서 그냥 이게 손을 좀 그냥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 크기 평균까지 찾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되게 이런 디자인, 왜냐면 또 제가 디자인 전공자니까 되게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형압이라고 하죠.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버튼이나 스위치처럼 보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살짝 이게 광을 줘서 만져보고 싶게 만들자. 음. 그 다음에 사실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는 책날개를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책과 여러분들의 접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딱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한 네, 것 같아요.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도 있고 딱 그 옆에 오프먼트 1과 3에서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켜는 힘 이렇게 네. 적혀 있어서 오프먼트가 뭘 딱 말하는지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오프먼트 소개 좀 해주시죠. 오프먼트는 제가 사실 이제 음. 기획한 지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크로 리추얼이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뭐 제가 총 6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판매량으로는 제일 많이 사랑받은 책이죠. 근데 이 마이크로 리추얼이 사실 어떤 책이었는고 하니 번아웃이 온 분들에게 어떻게 번아웃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과 이제 구체적인 테라피들을 제시를 했던 책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아웃이 된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보다 번아웃 자체가 오기 전에 막을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월간 마음건강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상시적으로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라피 같은 걸 100개씩 개발했는데 강연 가면 1시간, 2시간밖에 못하니까 한 3, 4개 말해주고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매거진은 사실 정보를 큐레이션하는 매체니까 좀 달달이, 월간이거든요. 달달이 좀 내보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매거진을 하면서 달달이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셔요. 인터뷰, 잡지는 또 인터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제 보컬이죠. 이제 윤덕원 님을 제가 대학 선배기도 한데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마음건강 잡지니까 늘 하는 질문이 어떤 식으로 쉬세요? 또 어떤 식으로 회복하세요가 있는데 전 안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늘 평온함을 유지하시나요? 윤덕원 님이 뭐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 들으시고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좀 무던하고 평이한 그 어떤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시거든요. 안 쉬는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돼요? 이랬더니 저는 늘 브레이크를 반쯤 밟고 산다는 감각으로 쭉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늘 한 75% 정도만 쓰고 딱 멈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돼요? 이게 저는 너무 쇼크였고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내담자 그리고 또 저의 삶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의 삶을 보면 늘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과하게 뭔가를 하고 뻗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채로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브로콜리 너마저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 윤덕원 님이 사람이 어떤 업에서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직장이든 뭐 그런 가요계든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X축과 Y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높이 곱하기 길이잖아요. 근데 이 높이라는 게 얼마나 잘 되는가, 뭐 멜론 1위를 하는가, 뭐 100만 장 파는가 이거고 길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요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가. 근데 브로콜리 너마저는 막 뭐 엄청 뭐 빌보드를 가고 이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그래도 명곡들이 많이 있는 그 팀이잖아요. 그 상태로 더 욕심내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가늘고 네, 길게.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도 이제 완전 무명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성과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살아왔더니 어느덧 되게 넓은 면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요계 후배들을 만나도 이렇게 사실 1년차, 2년차 신인들은 그 성과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면적도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길이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고 지속 가능성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반만 얹듯이 살 수 있는 건 뭘까? 집에 가서 일 생각하거나 집에 가서 걱정하거나 사실은 그런 수많은 생각들 아니면 집에 가서 쇼츠만 보거나 이런 수많은 불필요한 자극들을 좀 딱 끊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진짜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의 뮤즈는 이제 윤덕원 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추천사도 윤덕원 님이 써줬는데 내 주변 사람 중에 가장 무던해 보이면서도 가장 성과를 잘 내는 기복 없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직장이나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걸요. 기복 없이 잘하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개복치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하고 싶어서 종종거리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갈아넣기도 하고 그러다 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무던하게 그러나 늘 잘 성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룰을 만드는 책인 거예요. 다 했는데요? 아니, 자기 룰이라는 단어가 되게 딱 와닿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살펴보다 보니, 등산하면서 우리 쉬는 3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이랑 저는 인생을 좀 비유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등산하다가 진짜 더 이상 못 걷겠을 정도로 허벅지가 빵빵해질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산을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소진됐다고 바로 직업을 퇴사해버리거나 사업체를 폐업해버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잠깐 쉬는 텀이 필요한데 산에서 어떻게 쉬나 봤더니 다리 아파 이러고 그 자리에 펄썩 앉지 않더라는 거죠. 탐색을 하는 거죠. 돌이 없나? 앉을 만한 데 없나? 벤치 없나? 나무 밑에 어디 앉을 데 없나?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행을 해요. 그 자리까지만 좀 가서 돌 딱 보자마자 앉아서 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김밥 먹고 초콜릿 먹고 그러면 그 잠깐인데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탐색, 실천, 섭취를 우리 하루라는 시간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내가 앉을 때가 어디지를 치환해서 내가 하루 중에 5분, 10분이라도 낼 수 있는, 짬 낼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밤일 거고, 뭐 전업주부인 분은 가족들 다 보내고 오전 10시일 거고. 그 탐색을 하고 두 번째 실행. 그 시간에는 무조건 칼같이 쉰다. 5분이든 10분이든. 그리고 세 번째 섭취가 김밥 초콜릿처럼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룰을 정하는 거. 그 과정을 좀 설계를 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먹을 것인데, 어떤 것을 그 하루의 짬에 넣어줄 것인가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샘플들을 많이 이제 테라피화해서 넣고, 또는 이제 제가 제공한 거 말고, 내가 나만의 어떤 섭취하고 싶은 정신적 에너지 충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계속 넣은 거죠. 저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실 때 든 생각에 1번은 작가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관찰하고 뭔가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시 서울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 그 생각을 했고 한 생각이 들었고 못 살아. 서울대 리스펙. 네. 저는 작가님 저 인스타 스토리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잠 작게 잔다고 엄청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내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난 생각했더니 저 새벽 시간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취지로 요즘에 좀 30대, 40대 분들 되게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 유행하는 게 모닝페이지라는 게 되게 유행했대요. 그게 모닝페이지예요? 모닝페이지라는 게 무슨 해외 책 중에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어떤 마치 뭐랄까요, 어떤 루틴 같은 건데, 내 책 소개해야 되는데 남의 거 하고 있어. 진짜 못 살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노트를 펴서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그냥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거기다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또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감정적으로 되게 남한테 말 못하는 분들이 다 토해내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개개인마다 다 달랐는데 방법은 똑같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막 감정 표출하는 분, 브레인스토밍 하는 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은 달라도 다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아침인 사람이 있고 저녁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 웨이에서 추천하는 모닝 페이지라는 그 방식이 제가 말했던 섭취의 한 방법인 거죠. 내가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낸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3단계 무엇을 할 건데, 그래서 모닝 페이지 해볼까? 뭔가 그거 해봐야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이제 요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그런 어떤 when, 1단계 몇 시에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why, 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 할 것인가라는 단위가 없으면 매일매일 안 하게 돼요. wh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이 how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어떤 걸 하면 좋지? 근데 제일 저는 많이 권해드렸던 거는 사실 빈손 산책이에요. 그쵸. 아니, 이 책 그러니까 오프먼트를 읽으시면 거기에 이제 하우가 많은 방법이 적혀 있어요. 있죠. 네, 거기에 제가 조금 이건 바로 해볼 수 있겠는데 했던 게 빈손 산책. 맞아요. 빈손 산책.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10분씩 산책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 이어폰, 스마트워치 다 전자기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는 산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회복은 되게 저자극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무자극, 저자극, 고자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자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얀 방에 가구도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방에다가
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회복되냐? 아니거든요. 무서워요. 하얀 방에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막하면 여기 뭐야? 정신병동에 나 입원된 건가? 뭐지? 나 못 나가? 나 갇혔나? 오히려 우리가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고자극, 예를 들면 뭐 이태원에 있는 제일 핫한 클럽에 가면 소리 엄청 커요. 불빛 너무 반짝여요. 사람 되게 많아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냄새 엄청 많아요. 후각, 청각, 시각 모든 게 자극이 높으면 즐거울 수는 있으나 그걸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쓰면서 즐거움을 얻어가는 거죠. 근데 쇼츠나 릴스 같은 것도 사실은 고자극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작가님 되게 많이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면서 쉬시는데요? 여러분들 막 캔디팡 해요. 뭐 쇼츠 봐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쉬는 게 아니고 가짜 휴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자극 덩어리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작년에 이런 현상을 가짜 휴식 좀 더 직설적인 워딩으로 브레인 랏이라고 했어요. 뇌썩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복하기 위한 이 저자극 상태가 아니라 고자극 상태가 절여져서 그러니까 사실 쇼츠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책을 볼 때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상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보면은 뭐 부모님이랑 뭐 싸웠던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랑 싸우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되게 슬픈 노래 들으면 뭐 오늘 헤어졌어 이런 거 들으면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은 뇌를 좀 돌리면서 우리가 어떤 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고자극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절한 저자극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되게 약하게 불어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에 샤 하면서 이제 그 샤 소리 있죠. 나무 잎들이 이렇게 샤 하면서 흔들리는 거. 그 소리 나고 저 멀리 새소리 되게 작게 짹짹짹짹짹 나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는 저 멀리 아이 하나랑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좀 뛰어다니 까르르르 하면서 뛰어다니고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지만 그게 다 약한 자극이거든요. 그 정도 상태에 있을 때 제일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빈손 산책을 권하냐 그러면 우리가 산책을 그냥 나가요. 핸드폰을 이제 주머니에 꽂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자극이잖아요. 너무 좋다. 근데 지금 가을 너무 어때요? 단풍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좋다. 이러다가 너무 예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진 찍죠. 카우보이가 총 꺼내듯이 딱 꺼내서 찍는단 말이죠. 그 찍고 끝내면 괜찮아. 근데 찍고 너무 예쁘니까 나도 모르게 이타심에 내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주거나 우리 가족들 단톡방에 보내주거나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거든요.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그러면 다시 고자극 덩어리인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산책의 실패 사례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웃분, 저랑 친한 이웃 모녀예요. 근데 이제 단풍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엄마 너무 예쁘다 막 이래서 보다가 이제 어머니도 찍으시니까 따님이 나도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야 우리 이거 너가 아빠 보라고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이러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계시고 따님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 올린 김에 좀 보고 사람들 좋아요 달린 것도 보고 어머니는 보내주셔서 이제 보면서 내 친구 동창 민숙이한테도 보내줘야 되겠고 그러다가 그 모녀가 산책하다 말고 점점 하다가 저희 이제 산책 하는 하천에 이 벤치 있잖아요. 벤치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다가 딸이 엄마 춥다 우리 그냥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산책의 실패 사례.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분이 만약에 빈손 산책을 하셨더라면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저자극 상황에 계속 나를 두고 회복을 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고자극 상태로 다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빈손이 진짜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저는 실은 얘기하셨을 때 그냥 핸드폰 안 안 쓰면 보면 되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면 했는데 되지. 그게 아니라 두고 가야 되네. 나도 모르게 찰칵을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산책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전화가 삐리삐리 여러 번 오면 도대체 뭔데? 이러다가 뭐야? 뭐야 보고서 왜 결제 안 났어? 뭐야 부장님 뭐야? 이렇게 돼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썼던 거기도 한데 내담자분들한테 선생님 핸드폰 놔두고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뭐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10분 안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수습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라는 건 저는 딱 두 개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가격한 표현이긴 한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내가 사람 죽였거나 이 정도 아니면 모든 일들은 어지간하면은 10분 비웠다고 해서 수습 안 되지 않는다. 그쵸, 심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10분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긴급인데 우리 업무 메일 보낼 때 다 긴급 아니면서 긴급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즉시. 맞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점점 태도도 고자극화되는 어떤 함정이더라고요. 작가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과로랑 번아웃이랑 뭐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다르죠. 과로는 체력이 0,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HP가 0이 된 거고, 이제 번아웃은 정신적 에너지가 0이 된 상태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대표적인 증상이 예를 들면 뭐 정말 주말에 시체처럼 잠만 잔다, 뭐 손을 까딱 못 하겠다, 어떤 체력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정말 휴양지 가서 쉬고, 그러니까 체력 충전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에 제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 저하거든요. 그래서 기능 저하가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쉬웠던 일인데 2배의 시간, 3배의 시간 들여도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쓰는 작가니까 사실은 뭐 한 10장짜리 보고서 쓰거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뭐 쓰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260장짜리 책을 쓰는 사람인데 뭐 10장짜리 결과 보고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평소에 내가 10장짜리 결과 보고서를 쓰는데 6시간이 걸렸던 사람인데 3일째 못 쓰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도 어려웠던 일이 지금 더 어려워졌다. 이거는 기능 저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건 되게 쉬운 일이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차장인데 이건 대리 때도 막 하던 일인데 지금 못해? 이건 내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저하가 있고, 두 번째 대표적인 게 감정 저하가 있어요. 감정 저하는 뭐냐면 과로랑 아주 딱 구분되는 증상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가 아니라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여요. 되게 의외죠. 근데 과로는 보세요. 과로가 평안해 보일까? 아니에요. 몸 힘들면 우리 제일 많아지는 게 짜증이랑 분노거든요. 그래서 과로 온 분들은 뭐 배우자한테, 뭐 부하 직원한테 짜증 엄청 낸단 말이에요. 근데 번아웃 온 분들은 짜증도 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정신적 에너지가 거의 5%, 4%가 돼서, 핸드폰 왜 우리 5%, 4% 때문에 액정이 어두워지고 필수 앱 아닌 거 안 켜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페이 안 켜져요. 아세요? 핸드폰 5% 이하 되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 삼성페이 누르면 배터리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약간 초절전 상태. 네, 초절전 상태가 들어가는데 내 앱인데 내가 눌러도 안 켜져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인데 내가 너무 정신적 에너지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무의식에서 그 감정들을 다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랑 나 거래처랑 싸우고 싶은데 싸우는 것도 뭐예요? 에너지가 쓰여요. 살아야 되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할 것도 네, 그러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사회화랑 다른 거네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부당해서 싸우는 게 맞는 것도 안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도. 그러니까 이거 짜증만 줄었다 이게 아니라 감정이 다 줄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되게 기쁜 거. 내가 제일 친한 내 친구가 윤주가 놀러 온대. 근데 윤주는 나의 막 25년지기 친구야. 얘랑 만나면 까르르르 해. 근데 제일 친한 윤주가 온다는 것조차 귀찮아. 그 감정적 저하, 이게 제가 우울증 증상 중에도 감정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맞아요. 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번아웃 증후군은 새끼곰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숲에서 새끼곰 하나를 만날 때는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진짜 0살짜리 새끼곰은 뭐 강아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대 툭 치거나 그러면 엄마 곰이 와서 우리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도 마찬가지인 게, WHO에서 얘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업 관련 증상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건 약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이거 이제 우리 원래는 막 우한 폐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WHO에서 얘 코비드19라고 부를 거고 얘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병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에서 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반대로 WHO에서 이거 병 아니에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을 못 만들어요. 병이라고 WHO에서 하고 질병 코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끼곰처럼 이 증상 자체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얘를 방치해 놓으면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끌고 와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들이 닮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를 해야겠네요. 왜냐면 그쵸. 감정을 안 느끼는데 본인이 되게 캄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듯 저런 듯 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감정적 저하랑 기능 저하가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쵸. 봐야겠네요. 번아웃, 지난번에 리커넥트 책을 봤을 때 네. 저희가 고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걸 통해서 알았는데, 네. 번아웃도 저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퍼먼트를 진짜 제대로 읽어서 번아웃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번아웃이 오는 건 결국은 계속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번아웃, 아까 말했던 끝없이 반복되는 노동, 그 다음에 이 금융치료, 물질적 보상의 부재, 그다음 정신적 보상의 부재를 봤을 때 제일 핵심은 이 세 번째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노동 계속 반복되고 급여 작은데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계, 뭐 예를 들면 영화 스텝, 제가 친구들 많이 상담했었는데 막 급여 막 2개월, 3개월씩 늦게 받고 이럴 때 많단 말이에요. 배우들은 막 30억씩 받아가는데. 야, 그걸 왜 해? 약간 노동법의 관점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해도 이 친구들은 정신적 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틀로에 들어갔다는 거, 내가 여기 기여했다는 거, 막 효능감. 그러니까 정신적 보상이 있는 사람은 급여가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정신적 보상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에게 정신적 보상, 성취감이든 보람이든 이 일에서 의미를 찾는 스스로의 과정이든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스마트폰 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치. 네. 작가님, 네? 근데 마이크로 리추얼이랑 리커넥트랑 오퍼먼트까지 완전 이어서 달리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이 나오는 텀이 되게 조금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쉬세요?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해서 책이 좀 안 팔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잘 정말 팔... 양서입니다, 여러분. 양서입니다. 네,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에 하드뉴에 있더라고요. 네, 뉴엔 하세.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게 제가 조금 아까 뭐 어른들 말씀대로 좀 막 이렇게 영리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죠? 마케팅 막 바이럴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늘 관계자나 평론가 평이 좀 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보문고 뉴엔 학 같은 경우도 돈 써서 광고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보문고 출판 전담 MD 분들께서 이달에 나온 책들 쭉 보시고 괜찮다 싶은 걸 셀렉하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사실은 요즘에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뭐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바이럴 잘해가지고 막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뭐 이러고 살아요. 네. 아니 작가님은 뭐 어떻게 작가님의 오퍼먼트는 뭐예요? 어떻게 아니 근데 쓰세요? 사실 이제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3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트릴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이제 끝낸 거예요, 막. 근데 약간 근데 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네네네. 뭔가 약간 세트 같은 느낌?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 리추얼이 어떻게 번아웃에서 회복될 것인가 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번아웃의 대표 증상 또 하나가 번아웃이 오래되면 관계 고립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제 감정 희노애락이 다 없으니까 친구들 놀러 오는 거 다 귀찮아지고 연락이 다 끊게 아무도 만나기 되거든요. 싫지. 그래서 번아웃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이크로 리추얼을 썼는데 번아웃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은 좀 또 다른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크로 리추얼 보면 번아웃 왔을 때 회복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변인들과 뭔가 같이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사실은 뭐 이렇게 청년재단이라는 공익재단과 또 우리 지드래곤 재단이나 양쪽에서 또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취지로 프로젝트를 만드셨고 저는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었는데 이번 책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3부작 영화인데 알고 보면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인 거. 그런 맥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번아웃이 너무 심해져서 번아웃에다가 심지어 인간관계를 다 끊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까지 왔는데 아니 잠깐만. 그냥 그것들 오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3단문법처럼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이었고 당분간은 이제 안 쓰려고요. 근데 또 쓰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떤 걸 되게 중요시하냐면 작가가 책에 적힌 대로 안 살면 가식이고 위선이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 작가가 책이 적힌 대로 못 살면서 책을 낸다는 건 그냥 자기 브랜딩용으로 책 내는 거거든요. 물론 브랜딩용으로 책 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전문가고 사람들이 전문성을 보여주려면. 그때 저는 6권째잖아요. 사실은 그냥 브랜딩용으로 나를 띄우기 위한 책이면 사실 2-3권 내고 멈춰도 돼요. 근데 계속 책을 낼 때는 지구에 나무를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저는 진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번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딱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상담하면서 털어낼 수 있는 얘기를 다 털어낼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또 쌓아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마이크로 리추얼이 4번째 책이었는데 1, 2, 3번 책과 4번 책인 마이크로 리추얼 사이에 공백기가 8년이었거든요. 제가 2014년에 책 내고 15년에 책 내고 16년에 책 내고 그리고 쫙 쉬고 24년에 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내가 이제 할 말이 다시 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번 리커넥트처럼 여러 주체가 프로젝트처럼 쓰는 책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단독 저서는 여러분들께도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대학원 가서 박사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쓰고 싶고 그래서 이게 좀 3부작의 마무리이고 당분간 책 안 낼 거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많이 나요. 아니 책도 참 재밌고 마음도 따뜻하고 또 근데 이 말이 참 맛있게 이게 참 좋다. 작가님 참 좋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번아웃을 어떻게 좀 비유를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성공하거나 굉장히 유명한 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모든 경제적 수준, 또 19살부터 83살까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그래도요, 유명세보다 더 또 유명한 친구들도 못 겪는 경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생 친구들 다음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려요, 제가. 교과서에 실린다고? 이거는 뭐 100만 유튜버도 잘 못하는 경험이잖아요. 거의 위인아. 알잖아, 이거. 근데 뭘로 교과서에 실리냐면, 제가 그 MBN이라는 방송국에 그 1년에 한 번씩 MBN Y 포럼이라는 되게 큰 행사가 열려요. 하루 종일 강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정말 금난세 선생님이나 김연아 씨 같이 정말 세계적인 유명인부터 해서 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 스피치를 했었냐면,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다른 분들처럼 막 드리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배워가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 무대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은 그 아이돌 그룹 있지 분들이 10대도 있었거든요. 10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금난세 선생님이 있어요. 그 해에는 금난세 선생님까지 지금 10대부터 70대까지 다 이 무대에 서는데, 지금 이 장충체육관의 무대에 선다는 건 나름 자기 인생에서 좀 이렇게 성공한 시기에 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꽃이 피우는 거.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한 게,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에서 꽃을 피워서 이 체육관 무대에 설 정도로 된 사람들이 10대부터 70대까지 있네? 그 말인 즉슨, 사람이 성공하는 시기가 진짜 다 다르구나.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게 저는 봄꽃부터 겨울꽃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꽃인데, 내 친구는 뭐 인플루언서라서 20살에 피는 꽃이 그때 막 10억씩 벌 수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연구자고 학자라면 내 전성기는 60대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봄꽃 보면서 겨울꽃인 내가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나도 빨리 피고 싶어 이러면서 막 물을 하루에 100리터씩 줘야 되는 화분인데 200리터 주고, 베란다에 2시간 내놔야 되는 화분인데 4시간 내놓는다고 꽃이 더 빨리 피냐? 그냥 시들어버린다. 나는 그게 번아웃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랑 나랑 다른 계절에 피는 꽃인데 땡기려고 물 주고, 그게 저는 번아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매일매일 적정량의 물을 주고 적정량의 이 태양광을 주고 그냥 나를 믿고 기다리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프먼트 같은 페이스 조절과 관련된 책들을 쓰는 거고, 제 삶에서도 그걸 녹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너는 저평가 우량주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 속도대로 가고 있는 적정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남들이 그렇게 나를 좀 더 막 유명하게 만드는 용들을 쓰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 되게 이 방금 하신 말이 네. 되게 좀 약간 확 온천물 같다 느낀 게, 네. 저 되게 필요할 때 네. 온천에 가면 확 풀리는데, 네네네. 제가 최근에 되게 저 주변에 이렇게 작가님처럼 가풀리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엄청 잘하고 있다 생각하다가도 이런 전문가분들 만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뭘 또 헤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이. 탁월한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요 며칠 내가 또 뭔가를 잘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의 이 말 한마디에도 뭔가 확 풀어졌어요. 그럼요. 저는 뭐 그런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무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김경일 교수님 정말 우리 또 심리 정신건강 분야에 정말 스타시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경일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를 하면서 걱정이야. 다다음 주 일요일에도 그 DDP에서 김경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나 압도될 것 같은 거예요. 늘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경일 선생님 말씀하시면 저도 빨려 들어가요. 제가 이제 요 자리 윤주님처럼 되거든요. 빨려 들어가 막 이렇게 내 멘트 할 걸 까먹어버리고 막. 근데 그러면 내가 왜 나는 김경일 선생님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왜? 왜냐면 나는 선생님보다 10몇 살 어리잖아요. 나는 선생님 연배쯤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게 그냥 돼야지? 또는 선생님이 나처럼 40이나 41살 때쯤에는 또 지금보다는 또 조금 덜 탁월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세월만큼 쌓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참 자의연결은. 아니 근데 맞잖아. 내가 55살이신 분과 41살인 내가 같은 무대에 섰다고 해서 정말 같은 어떤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의 탁월함을 그냥 나는 보고 감동받으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게 나에 대한 신뢰거든요.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라고 안 생각하는 이유는, 나도 저 나이에는 저 정도로 탁월해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그냥 노력을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탁월함에 순수히 내가 찬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이렇게. 작가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네. 아니, 작가님 원래 참 좋아하는데, 네네. 제가 막 좋다고 막 한 번씩 카톡 보내고 그러잖아요. 맞아. 나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작가님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작가님을 좋아하는 만큼 오프먼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제가 너무 열심히 썼는데. 작가님 얼마나 열심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애쓰진 않아요.
너무 그것도 좋아요.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재밌는 거는 진짜 매일매일 그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몇 위인가 이런 거 순위 잘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그냥 이 책은 그냥 왜냐면 제가 원고를 딱 썼을 때 느꼈어요. HWP 최종 초고를 저장했을 때 이 책은 41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책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 팔리더라도 이것은 내가 못 써서가 아니라 시기가 안 맞았거나 마케팅 방법이 잘못돼서이고 이 원고가 언젠가 다른 제목으로 뭐 재판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랑받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이제 추천사 써주신 분들 중에 이제 오은 시인님. 오은 시인님 정말 뭐 지금 한국 문학계의 거의 이제 탑이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대학 선배이시기도 해서 냉정하거든요. 후배들한테는 또 확실하세요. 근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오은 시인님이 야, 네 책 중에 제일 좋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는 그냥 나는 열심히 이 책을 알리고 결과에는 연연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봐줬으면 좋겠긴 해. 작가님 쓰신 6권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작가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냥 뭐 많이 저기 하시고 우리 이제 우리 피디님 편집하기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안 되면 자르시고 쇼츠로 많이 잘라서 쓰세요. 쇼츠 막 한 17개 만들어버려. 아니 요새는 제가 유튜브 전문 PD한테 들었는데 쇼츠 양치기래요. 될 때까지 잘라서 내보내면 100만 뷰도 나온대요. 구독자 100명 있어도 100만 뷰가 나온대요. 뭐 내가 이렇습니다. 산으로 가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재현 작가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네. 그리고 오프먼트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지만 좋은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국면 하나를 좀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멘트 없어요? 여기는 마무리 멘트 이런 거 없어요? 마무리 멘트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클로징 멘트가 없어. 네, 조태구알 이런 것도 안 하는겨?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조태구알도 안 하는겨? 조태구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또 1세대 유튜버로서 잡돌이를 좀 해야겠구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 편집, 촬영이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조태구알보다 오프먼트. 네. 오프먼트 구매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태구알 요거 아닙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